어떻게가 과도하게야? 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네, 사과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1000제곱미터당 몇 주? 33주가 정상 식재 수준이다. 이를 초과하면은 보상에서 제외할게. 아, 그럼 300평에는 몇 개 심으라고요? 33개까지만 심어라. 자, 지금까지는 투기는 뭐였어요? 아, 주택 갖고 너네 투기하지 마.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커졌는데, 지금부터는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토지도 투기다. 임차인 전세 만기 날짜랑 내가 산 날짜가 반드시 2년이 기산되는지, 세지는 2년이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 날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요. 네. 근데 이제 쉬워졌어요. 다 뭐가 돼요? 다 70%, 6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 이제 양도세 계율 제 세무사님들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76시, 76시, 76시.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3월 5주차 부동산 이슈 세 가지 함께 보기. 그 블로그에 가시면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제 블로그 행복한 야호, 네이버 행복한 야호 블로그 가시면은 오늘 자료들 볼 거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보시면 같이 보시면 되세요. 네이버 블로그, 제 블로그 혹시 아시나요? 네레온님? 예. 거기 가면은 제가 한 라이브 방송 한 30분 전쯤에 자료들을 올려드려요. 예. 미리 올려드리진 않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주 3월 5주차도 부동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함께 보려고 하고요. 네. 그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세 가지. 네. 첫 번째, 내로남불. 다 뭔지 이제 예측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근절 재벌 방지 대책이랑 미분양 관리 지역. 이 세 가지 갖고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내로남불. 네, 이 한 장의 사진에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장의 사진에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려했던 집주인의 횡포 세 가지 그대로 보여준 임대차법 설계자들. 네. 그쵸.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5% 인상 제한도 걸고 했는데 바로 그 법이 실행되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다 전세금을 인상을 해버렸죠. 5% 이상씩 인상도 하시고, 네. 뭐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을 7월 29일 딱 법 시행 이틀 전에, 네. 이틀만 지나고 만약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은 지금 14.1%를 올렸는데 5% 이하로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당만 그러겠어요? 저는 뭐 여당 야당 다 국회의원 분들은 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이익에 따른 자기가 손해 보는 짓은 안 하잖아요.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다 보니 그럼 이런 마음은 다 이해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변명이 이제 요지가 그거였죠. 뭐, 아, 시세보다는 되게 저렴하게 했고, 뭐, 부동산 중개사장님이 뭐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알아서 그렇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변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건 거죠. 내가 주장하는 바하고 내가 행동이 다르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언행일치 말로는 5%, 5%. 아, 투기꾼이다. 애들 집값 다 올렸어. 뭐 전세금 폭등 막 시키고 서민들이 힘들게 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14%. 아, 그래도 14% 올린 것도 시세보단 저렴해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거죠. 시세보다 저렴해. 그래, 저렴해. 예, 그건 좋아. 근데 그런데 왜 그렇게 올려놓고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틀 뒤에 계약한 사람들, 3일 뒤에 그 계약한 사람들은 5%에 다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저 이제 국회의원분들보다 더 낮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약갱신에 걸려가지고. 네. 뭐 그런 사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로는 5% 이상 올리는 거는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실제 행동은 많이 올린 거죠. 많이 올려도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언행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이제 내로남불인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제가 국회의원이었어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저렇게 행동할 거였으면은 좀 치밀하게 했었어야죠. 예, 5%에 막 주장하지 않는다든지,
예.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뭐, 이분들만 뭐 그랬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일 거고, 예. 하나씩 뭐 드러나겠죠, 더. 예.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투자자들 또는, 네, 많은 분들이 좀 분노했죠. 네. 좀 국회의원분들도 이게 행동가 되게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5%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그럴 때 본인들의 행동도 좀 같이 보면서 치밀하게 하셨으면 좀 더 신뢰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공급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행동과 말로 하는 것과 행동들이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억지스러운 정책들도 많고 그게 지금 한 3년, 4년간 계속 이어지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나 싶네요. 부동산 투기 근절. 요번에 이제 발표했죠. 이제 LH 사태가 되게 커지고 나서, 네, LH 사태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에 근절하고, 뭐 공무원들, LH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3월 29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지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뭐, 알다시피 뭐, LH 사태로 공공부문의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부패 해소 요구로 확산되는 상황,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부패를 발본색원할 거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황골탈퇴할 거고, 부동산 정책을 신뢰를 회복하겠다. 네. 뭐 정책의 신뢰 회복은 아니죠. 뭐 LH가 정책을 써서 한 건 아니고 LH 직원들이 그렇게 투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신뢰 회복의 문제는 신뢰 회복하려면 정책들을 좀 다시 바꿔야 되는데 요 목표는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정책을 신뢰 회복하겠다. 신뢰가 많이 잃었는데 회복하려면 정책을 바꾸셔야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나오기 전부터 이제 예측이 가능했던 거는 LH에 대한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좀 생기겠고 엄벌하게 처벌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재산 등록도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공직자로도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확대를 시키고 더 많이 넓힌 등록을 해야 되죠.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뭐 취득도 제한하고 뭐 등등. 네, 이제 투기적 토지 거래 이제 주택만 투기야 이랬는데 지금 이제 뭐다? 토지도 투기야라고 이제 이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규제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농지 취득도 농지를 취득하는데도 좀 더 강화하는 거예요, 심사를. 네. 그다음에 자금 조달 투명성까지도. 왜냐면은 자기 돈이 아닌 대출, 여기저기 돈 빌려와가지고 뭐 지분 쪼개가지고 취득하다 보니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해서 투기를 근절하겠다 내용이죠. 뭐 그래서 적발 대책, 되게 감시를 많이 하겠다,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처벌 대책, 처벌하겠다, 예, 뭐 강한 처벌, 징역 3년형에 벌금 3천만 원이었나 아무튼 기억에 처벌도 더 강화할 거고, 그다음에 환수도 하겠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디테일한 뭐 벌이나 규제 같은 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행보사님 안녕하세요. 네. 다 볼 필요는 없고 포인트들 정도만 좀 읽고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정도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현재는 모든 공무원 4급 공무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임원들만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등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공기관,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에 있는 전 직원 또는 LH 및 토지개발, 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 뭐 예를 들어서 기재부,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국가철도공단 등 또는 LH 및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 전담 기관, 뭐 SH, GH 등.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기업, 공기관에 일하려면은 내 재산도 등록해야 되는 게 되겠네요. 네. 공무원의 직업순위 1위였는데 내려갈래나? 네. 재산을 밝혀야 돼요. 내 재산이 얼마 있고 한지.
네, 떳떳하면 밝혀도 되는데, 약간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들을 괜히 막 긁어가지고, 네, 부스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 재산에 막 이렇게 알려놓고 하면은 뭔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뭐 증여라든가, 뭐 부모 자식 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증여세를 막 굳이 안 내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약간 일상 뭐 통념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근데 그런 게 다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등록하는 게 좋지는 않죠. 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원래는. 그래서 뭐 어쨌든 막 등록하고 취득,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도 어떻게 제한을 할 거고, 네. 그다음 세종시, 그쵸. 그때 세종시하고 진주시에서 중복 당첨되고 했었죠. 특별공급도 제도도 강화할 거다. 이게 뭐 이미 다 벌어지고 더 이상 많은 공급이 있지 않을 텐데요. 등등등등등 나와서 막 어떻게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봐야 될 거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저도 토지 거래를 하진 않고 뭐 공부만 좀 해본 상태에서, 예, 저한테도 중요하진 않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 있다면은 아, 토지에 어떤 규제들이 있는가 생기는가 정도만 보고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투기적, 그냥 토지 거래가 아니라 투기적 토지 거래예요. 아, 어떤 게 투기적이냐? 자, 단기. 앞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하겠다. 자, 지금까지는 투기는 뭐였어요? 아, 주택 갖고 너네 투기하지 마.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커졌는데 지금부터는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토지도 투기다. 예. 우리 일반인이 투기한 건 아니고 뭐 LH 직원들이 막 사고 아니면 뭐 공무원의 높은 급에 있는 분들이 임원급들이 이렇게 사고 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하나씩 표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토지는 투기다라는 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단기 보유. 너 왜 토지를 단기로 보유해? 예, 그럼 너 이거 투기야 라고 이제 이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플해졌어요. 이 간단하게 세금을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였고 2년 미만은 40%였어요. 근데 이제 주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죠? 70%, 60%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때도 이야기했지만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2년 이상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세금 얼마 내요? 60%. 그래서 임차인 전세 만기 날짜랑 내가 산 날짜가 반드시 2년이 기산되는지, 세지는 2년이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 날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요. 네. 근데 이제 쉬워졌어요. 다 뭐가 돼요? 다 70%, 6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 이제 양도세 계율 이제 세무사님들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76시, 76시, 76시.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주택도 70%, 토지도 70% 기억하기 쉽네요. 네. 76씩 기본과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뭐 기사 등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토지 등이었는데 이제 이 구간이 토지 이제 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부동산에 보면은 상가하고 오피스텔도 같이 껴 있어요. 네, 상가 오피스텔도.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도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였는데 같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법을 막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개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기사나 이제 그런 뉴스들을 봤을 때 보니까 상가도 오피스텔도 앞으로는 단기 매도하면은 네, 맞습니다. 10%는 지방세 10%까지 붙는 거죠. 예.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이제 뭐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지방세는 양도세에 10%가 붙기 때문에, 예, 77%, 66%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상가도 단기에 매도하면은 중과된다. 네,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한 70% 이상은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언론과 기사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개인과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네, 그다음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양도세 강화하고 뭐 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축소하겠다. 뭐를 축소하냐? 주말농장 토지, 너 주말농장 토지는 이제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비사업용이라는 거는 나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예요. 너 그거 왜 갖고 있어?
너 투기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는 세금 더 내. 그래서 사업용 토지가 돼야지 세금적으로 더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농업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토지로 구입을 하죠. 그래서 농업 경영인이 돼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주말 농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중과가 돼버려요. 네. 혹시나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는 주말 농장용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 부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세금이 증가하고 이제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시키고, 네. 어쨌든 주택과 똑같습니다. 중과된다 하면은 혜택을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토지도 똑같이 토지, 상가, 오피스텔 다 70%, 60%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뭐 취득심사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네요. 주택과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딱 이게 뭐 플랫이 딱 짜여 있나 봐요. 딱 그 플로어대로 딱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토지를 취득할 때 뭐 하겠대요? 자금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겠대요.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는 거죠.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돈의 흐름을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가계 외 비주택담보대출, 주택이 아닌 것들이죠. 주택이 아닌 것 담보대출에 대해 LTV에 대한 규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의 대출이 주택보다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이제 안 되겠어. 너네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닌 대출로 더 많은 토지를 막 사고 하니까 이제 LTV 토지도 다 규제할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상가 오피스텔도 아마 규제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직 뭐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 상가, 담보대출 조달에 애로가 생기겠죠. 근데 이 부분들은 안 생긴다 이 얘기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 네. 이제 투기 목적으로 보는 규모가 나옵니다. 자, 1000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면은 302.5평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 300평 이상 또는 금액으로 5억 원 이상. 그 둘 중에 하나예요. 300평이 넘거나 또는 5억이 넘으면은 뭐래요? 너 이거 투기 목적이야. 너 이렇게 비싼 땅, 이렇게 넓은 땅 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뭐 내라?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의무다. 안 내면 안 된다. 예. 지금 현재 주택의 경우는 투기가열지와 조정 대상 지역 전체 주택 구입 시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 지역에 너 집 사는 이유 뭐야? 투기지. 그러니까 일단은 자금 어디서 조달할 건지 다 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자녀들 결혼이 앞두신 분들 조정 지역에 집을 사주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좀 자금에 대해서 자식 쪽으로 좀 뭔가 증여도 해놓든가 뭐 이런 행위들을 좀 하셔야지 주택 구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막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적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엄청 적발하겠다. 너희들 투기하지 마.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따로 20명에서 30명 뽑아가지고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정부가. 네,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죠. 네. 일자리 창출 30명. 네.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거래 분석 막 시키겠죠. 네. 그래서 거래 분석 이런 데는 들어가 볼까요? 취업이 되려나? 네, 거래 분석. 네. 수학 전공인데 한번. 네. 상기 투기 신고해서 뭐 100일 동안 이제 집중 단속하겠다. 네. 단속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단속하고 막 할 거야. 뭐 신고가 막 허위 거래 신고 후에 취소하지 마. 너네 고가갱신하는 거래 해놓고서 막 취소하고 너 이거 막 가격 올리려고 일부러 막 거래한 것처럼 했다가 취소하고 이러는 거지. 그건 정밀 우리가 조사할 거야. 계속 이야기 나오죠. 네. 아까 20명, 30명들이 계속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최대 10억 원 포상금까지 자진 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앞으로 뭐 좀 핫한 지역들이나 보면은 뭐 다운 계약서라든가 이런 좀 약간의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 뭐 얼마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뭐 5억까지는 저희가 좀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5억 1천만 원은 따로 우리가 드릴 테니까 계약서를 5억에 쓰고 1천만 원은 제가 따로 그냥 그날 바로 드릴게요. 계좌로. 근데 계약서는 5억에 써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진짜 신혼부부인데 5억 아래여야지만 대출이 나오고 금리가 저렴한 상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5억 천에 거래해놓고 5억을 쓴 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운 계약서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자진 신고해버리면, 저 다운 계약서 썼어요. 자진 신고를 해버리면은 처벌 완화해줘요. 네. 먼저, 저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래를 했어요. 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 3배에서 5배 처벌을 받습니다. 네.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먼저 고백해. 그 제도죠. 리니언시 제도가. 그래서 혹시나 절대 그 합법과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의 영역에서 그냥 나 5억 천 다 받으니까 계약서 5억에 써주지 마. 아우, 저 사람 안타깝다. 아우, 신혼부부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우, 알았어. 5억에 써줄 테니까 1,000만 원은 그냥 줘. 예. 이렇게 하셨다가 큰일 나실 수도 있다. 예. 항상 조심하셔라.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조사하고 처벌하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 토지 나오면서 이제 기획부동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땅 쪽에서 파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네. 가끔 가다 모모 경매 이런 데서 이제 직원을 모집하고 경매 배우실 분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다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 색출 자.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 네. 그다음에 1인 매매 법인,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법인 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등록제해야 한대요. 네. 국토부를 통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등록제. 네. 그래서 이런 사기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법인을 통해서. 왜냐면 법인으로 사기치고 날르면 끝이니까요. 네. 개인으로 사기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엄격한 설립, 변경, 폐업 요건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다수의 지분을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 형태의 투기 형태를 제약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죠. 앞으로 법인을 차리시는 계획이 이제 나중에 있으신 분들 중에 부동산 매매업을 내시게 되는, 지금은 이제 매매업으로 우리가 주택을 하는 장점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 투자가 많이 죽었죠. 1인 매매법인이. 가지고 계신 분 상관없이 앞으로 내실 분들은 이 등록제 생기기 전에 내시면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복잡하고 엄격한 것보다는 낫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동산 1인 매매법인을 내는데 원래 자본금은 1원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상조 회사들, 상조 회사들이 자본금이 원래 되게 적었죠. 적어서 이제 하도 날르고 사기가 됐죠. 왜냐하면 상조가 장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돈을 미리 받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100명의 돈을 받아서 한 명한테 장래의 비용을 그러니까 치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들을 대신 횡령을 하고, 그래서 대표가 돈 몇백억, 백몇억, 몇십억 갖고 날라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쉽게 설립할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상조 법인을 낼 수 있었어요. 네.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럼 부동산 1인 매매 법인도 매매업으로 등록하려면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1,000만 원, 2천만 원 갖고 이제 1인 매매 법인을 많이 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자본금이 부족해서 매매업을 등록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교란 행위도 처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 나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네. 매도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모호하죠. 발뺌하는데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할 수도 있고,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하겠다. 어떻게 처벌한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적발을 1로부터 걸린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당첨 기회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청약 당첨 안 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불법 전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금 내 거 내고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불이익도 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번에 LH 토지 나무 심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나오죠. 보상비를 노리고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어떻게 한대요? 보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럼 어떻게가 과도하게야? 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네, 사과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1000제곱미터당 몇 주? 33주가 정상 식재 수준이다. 이를 초과하면은 보상에서 제외할게. 아, 그럼 300평에는 몇 개 심으라고요? 33개까지만 심어라. 거기까지는 보상해줄게. 아, 그럼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네, 300평당 33주만 심겠죠. 네. 정부는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과도하게가 모호하잖아요. 그쵸? 모호하니까 1000제곱미터당 33주라고 딱 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정부는 친절합니다. 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막 처벌할 거야. 우리는 앞으로 깨끗하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토지 투자는 처벌을 많이 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토지 단기 양도세율 어떻게 하겠대요? 70%, 60%. 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주택도 똑같네요. 아, 계산하기 좋아졌어요. 이제 주말 농장용 토지도 사업용 토지에 제해서 이제 중과하겠다. 예. 그다음 토지 취득할 때 뭐 내려? 아, 주택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려. 뭐 아까 얘기했던 302.5평이 넘거나 그다음에 5억 원 이상이었네요. 네, 그 경우에 그다음 부동산 매매업 법인 등록제 도입을 할 거고 토지 상가도 대출 규제할 거야. 이제 너네 이제 대출 마음대로 못해. 상가 오피스텔 단기세율 양도세율도 70% 60%로 올라갈 것 같은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서 봤고요.